분들이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은행은 정상 이율이 만약에 요즘에 뭐 2%대의 이자도 많이 있지만은 이제 5%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5%면은 연체율은 대개 한 18%였습니다.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정상 이자율인 5%보다 연체 이자율인 18%를 받는 게 더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론상 이자를 3개월 이상 연체를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번잡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자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 은행이 그걸 팔아야 됩니까? 그래서 혹자는 안 파는 게 더 좋을 텐데 오히려 연체하면 더 이자를 많이 받을 텐데 그걸 왜 파는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은행에서는 왜 이러한 연체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실채권 그리고 그 부록인 근저당권을 파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공부를 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일단 은행이 비록 연체로 이자를 많이 받는다고 치더라도 몇 가지 문제점이 내부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첫 번째는 안전성의 침해입니다. 은행의 존재의 안전성. 조금 이따 보시겠지만은 이런 이자를 연체하는 채권이 증가하게 되면은 BIS 비율을 맞추기가 힘듭니다. 부실채권이 생기면 BIS 비율이 떨어집니다. 떨어지니까 은행의 지급 능력이 부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정 한도를 넘어서게 되면 은행 자체가 부실화가 됩니다. 그래서 은행은 결국 문을 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게 얼마 전에 부산저축은행이라든지 여러 은행들이 문을 닫아가지고 고객들이 금액이 5천만 원 넘음에도 불구하고 5천만 원까지 밖에 보장을 못 받아서 많은 분들이 슬픔을 겪었던 그런 사건을 알 수 있겠죠. 결국에는 은행의 존재도 망할 수가 있다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부실채권을 자꾸 떨어내야 되니까 연체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팔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번째는 유동성이 침해가 됩니다. 유동성은 피와 같이 유동, 흐를 유자 아닙니까? 흐를 유자? 움직일 동자. 이 흐르는 이거를 침해하게 되니까 결국 돈을 은행에서 공급해야 되는데 은행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국가 경제로 보면은 뇌졸중의 상태가 될 수가 있다 이거죠. 뇌졸중. 은행 하나가 부실화되는 문제를 떠나서 결국 자꾸 돈이 돌아야 되는데 부실 채권만 갖고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피가 돌지 않는 것이죠. IMF 때 우리는 채권은 많이 있었는데 현금이 없는 것이죠. 유동성은 현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국가 전체 외환 위기가 왔듯이 바로 국가 전체로서는 유동성이 부족하게 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빨리 돌리는 거. 돌리는 게 뭐예요? NPL을 해결해야 됩니다. 빨리. 그런 이유에서 팔 수밖에 없는 거. 세 번째는 은행으로서는 이걸 갖고 있으면 이 연체 이자는 늘지 모르겠지만 수익성이 떨어집니다. 잠시 후에 보게 될 대손 충당금 비율이 높아져가지고 대손 충당금이라는 건 뭐냐면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는데 그거를 갚지 못할 걸 대비해서 은행에서 돈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갖고 있어야 될 돈 비율이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은행은 대출을 해서 이득을 벗는 회사라고 그랬는데 대출을 할 금액이 적어지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익성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수익성이. 그리고 관리비가 증가합니다. 관리비라는 건 뭡니까? 부실채권이 생기면 직원들이 어떻게 됩니까? 은행에서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직원들도 채용해야 되고
경매 진행되면 또 나가야 되고 경매 진행되면